달콤한 애플파이 한 조각과 당뇨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 음식은 혈당을 올릴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팀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달콤한 애플파이를 먹였는데 오히려 혈당이 떨어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계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명절 때마다 마시는 수정과에 꼭 들어가는 계피에 대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계피는 참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 고대 이집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계피는 금보다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계피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아랍 상인들이 이 비밀을 철저히 지키면서 엄청난 가격을 받고 팔았었지요. 어느 정도였냐면 1세기 유럽에서는 계피가 은보다 15배나 비쌌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로마 시내 전체에서 1년 동안 쓸 분량의 계피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특별한 향신료였던 거죠. 그런데 이 귀한 계피가 왜 그토록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향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계피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질이 매우 뜨겁고 맛은 달고 매우며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하며 온갖 약 기운을 고루 잘 퍼지게 한다고 말이죠. 자, 그럼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달콤한 애플파이를 먹었는데 왜 혈당이 떨어졌을까요? 미국 농무부 인간 영양연구센터의 리처드 앤더슨 박사는 이 불가사의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애플파이 재료 중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계피가 들어간 애플파이를, 다른 그룹에는 계피가 안 들어간 애플파이를 먹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계피 없는 애플파이를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계피가 들어간 애플파이를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더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마치 연탄불처럼 오랫동안 은은하게 타는 것처럼 말이죠. 계피가 없으면 혈당이 확 하고 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휘발유 같았다면 계피가 있으면 천천히 오래 타는 장작불 같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급격히 오른 혈당을 내리려고 췌장이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지쳐서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계피는 혈당을 부드럽게 조절해 줍니다. 앤더슨 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루에 계피를 1g, 3g, 6g씩 먹게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이 18%에서 29%나 떨어진 겁니다. 거기다 중성지방은 23%에서 30%, 나쁜 콜레스테롤은 7%에서 27%, 총 콜레스테롤도 12%에서 26%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계피를 먹지 않은 대조군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실험이 끝나고 20일이 지난 후에도 낮아진 혈당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겁니다. 당뇨약을 끊으면 다시 혈당이 올라가는데 계피는 먹기를 멈춰도 효과가 지속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피가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계피 속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폴리페놀이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계피의 폴리페놀이 인슐린과 함께 협력해서 혈액 속 포도당을 필요한 곳으로 잘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피를 천연 인슐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시리얼에 계피가루 6g을 뿌려 먹게 하고 2시간 동안 15분마다 혈당을 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계피 없는 시리얼을 먹은 사람은 식후 45분에 혈당이 148까지 확 올라갔다가 2시간 후에는 9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말이죠.
하지만 계피를 넣은 시리얼을 먹은 사람은 혈당이 천천히 122까지만 올라갔다가 2시간 후에도 109를 유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혈당이 25%나 낮았던 겁니다. 계피는 염증과 싸우는 전사이기도 합니다. 115가지 식품을 대상으로 항염증 효과를 비교한 실험이 있었는데 계피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적신호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뻣뻣한 것도 염증, 혈관이 막히는 것도 염증, 심지어 알츠하이머병도 뇌의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많은 질병의 뿌리에 염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피가 이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겁니다. 계피 속에 신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 조절 물질인 인터루킨의 생성을 조절해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신 분들,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계피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쌓이고 타우 단백질이 엉키면서 발생하는데 계피 추출물이 이 과정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쥐 실험에서는 계피를 먹인 쥐가 미로찾기에서 월등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거죠. 계피는 항균 작용도 뛰어납니다. 살모넬라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같은 나쁜 세균들과 싸워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계피를 방부제로 썼던 겁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 만들 때 계피를 쓴 이유도 바로 이 강력한 항균 효과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걱정되시죠? 계피차 한 잔이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계피는 소화에도 좋아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때, 소화가 잘 안 될 때 계피차를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피가 위장 운동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화제로 많이 썼습니다. 또한 계피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잘 돌게 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겨울철에 계피차 한 잔 마시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쯤 되면 계피를 당장 사러 가고 싶으실 텐데요. 잠깐! 계피도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계피는 대부분 카시아 계피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나는 계피죠. 껍질이 두껍고 한 겹으로 말려 있으며 매운맛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계피의 80% 이상이 베트남산 카시아 계피입니다. 반면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에서 나는 고급 계피로 껍질이 얇고 여러 겹으로 말려 있으며 단맛이 강하고 향이 부드럽습니다. 왜 이걸 구분해야 하느냐고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쿠마린은 계피의 향을 내는 성분인데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론 계피에는 쿠마린이 거의 없지만 카시아 계피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아 계피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1g에서 6g 정도,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만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계피가루로는 하루 1g에서 2g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도 부작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계피를 적게 드셔야 합니다. 계피 자체가 몸을 뜨겁게 하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계피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계피차입니다. 계피 스틱 서너 조각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처음 끓인 물은 버리고 다시 끓이면 쿠마린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을 함께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생강도 항염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아침 커피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시리얼에 뿌려 먹어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에 계피가루와 꿀을 섞어 먹으면 맛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과를 구울 때 계피를 뿌리면 달콤한 디저트가 되죠. 고기 요리할 때 양념에 계피를 조금 넣으면
누린내도 잡고 풍미도 살아납니다. 명절 때 수정과야말로 계피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전통 음료입니다. 생강과 계피를 함께 끓여서 식힌 후 꿀이나 설탕으로 단맛을 내고 곶감을 띄우면 최고의 수정과가 됩니다. 차갑게 마셔도 좋고 따뜻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계피를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두세요. 직사광선을 피해야 향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계피가루는 스틱보다 향이 빨리 날아가니까 소량씩 갈아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계피향만 맡아도 뇌 기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운전자들에게 15분마다 계피향을 맡게 했더니 피로감이 줄고 집중력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계피향이 뇌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나 일하실 때 계피차를 옆에 두고 향을 맡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집안 살림에도 유용합니다. 계피 스틱을 망이나 스타킹에 넣어 옷장이나 신발장에 두면 좋은 향도 나고 모기나 벌레도 쫓아줍니다. 계피를 끓인 물을 스프레이통에 넣어 패브릭 소파에 뿌리면 진먼지, 진드기도 없애줍니다. 천연 재료라 안심하고 쓸 수 있죠. 요즘 연구에서는 계피가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춘다고 합니다. 혈압을 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또 암 예방 효과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계피의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계피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피는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지방 연소를 촉진하지요. 체온을 올려주니까 칼로리도 더 많이 소모되고요.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계피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정리하자면 계피는 혈당 조절의 명수이자 염증과 싸우는 전사입니다. 관절 건강, 뇌 건강, 혈관 건강, 소화 건강까지 두루 챙겨주는 만능 향신료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금보다 귀하게 여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당량을 지키시고 본인 체질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의 차이도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계피 한 스푼이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커피에 계피 한 꼬집 어떠세요? 우리 선조들이 명절마다 즐겨 마신 수정과에도 계피가 들어간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죠. 오늘은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계피의 놀라운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혈당 걱정, 염증 걱정은 계피 한 스푼으로 날려버리세요. 본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뇨병,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짱맘짱 건강한 노 공식 100세 공식입니다.